2025년 12월 첫째 주, 한국 증시에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정말 꿈에 그리던 고지를 넘어섰거든요. 아니, 이 엄청난 한 주 동안 시장을 움직인 그 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?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100.05, 이게 그냥 평범한 숫자로 보이시나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2025년 12월 5일 우리 코스피가 마침내 도달한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.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바로 그 순간인 거죠. 아니,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상승이 가능했을까요?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을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거대한 힘의 정체가 뭔지 그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먼저 코스피가 어떻게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는지 그 과정을 보고요. 그리고 코스닥 시장과는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두 시장의 이야기를 비교해 볼 겁니다. 그 다음엔 투자 주체별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, 또 시장의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 보고요. 마지막으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다음 주 관전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과연 어떻게 한 주 만에 이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? 이 흐름을 보시면요. 월요일에는 좀 조용했어요.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죠. 그런데 화요일에 무려 1.9%나 급등하면서 4,000선 코앞까지 그냥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. 목요일에 잠깐 주춤하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. 금요일에 다시 한번 1.78%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4,100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.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상승을 이끈 엔진, 그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?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였습니다. 말 그대로 양쪽에서 강력하게 꽉 집어서 끌어올린 거죠. 이 두 거대한 주체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밀어 올렸는지 지금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뜨거운 열기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코스피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였던 바로 그 시간에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,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. 보시면 코스피는 한 주 동안 거의 180포인트가 폭등했어요. 이건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한 완벽한 축제였죠. 그런데 코스닥은요,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투자자들의 힘이 하나로 모이질 못하니까 상승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. 정말이지 같은 나라,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존재했던 한 주였습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거대 자본과 개인 투자자들, 개미들 간의 정면 대결 구도인데요.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웃었을까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정말 놀랍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.7조, 기관이 1.4조, 합쳐서 무려 3조 1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.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물량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? 네,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3조 원의 매도 물량을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대로 다 받아낸 겁니다.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요, 그림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여기선 오히려 외국인이 3,800억 원에 팔아치웠고요.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어떻게든 방어하는 모양새였죠. 개인들은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게 1,1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. 그러니까 코스피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자, 그럼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? 시장 안팎의 전체적인 돈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현금, 이른바 대기자금은 얼마나 있었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은 얼마나 늘었는지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. 이게 바로 증시 대기자금, 즉 고객 예탁금의 움직임인데요. 주중에 8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는가 싶더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다시 77조 원대로 내려왔어요. 그만큼 시장에 들어올까 말까, 혹은 이익을 실현하고 나갈까 말까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
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. 바로 26조 8천억 원. 이게 뭐냐면요.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, 바로 신용거래용 잔고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한쪽에서는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화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앞으로 시장이 더 오를 거라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위험 수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지난 한 주 정말 뜨거웠던 시장 상황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?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?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앞으로 시장은 몇 가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. 첫째, 과연 이 4,100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.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. 이걸 잘 버텨내야 하고요. 둘째, 외국인들의 이 사자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? 이건 아마 미국 증시 분위기에 많이 좌우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배당이나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 네, 분명 시장은 역사적인 새 고점을 썼습니다.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잔치에 개인들은 자리를 뜨고 그 빈자리를 빚을 낸 또 다른 투자가 채우는 좀 복잡한 모습이 보이죠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이 상승세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단단한 발판이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혹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은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